심심한데 뭐 할 거 없나? 뭐 유튜브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쇼츠 알고리즘에 한번 빠지면 몇 시간 순삭인데 보지 말까? 응? 이게 뭐야? 쇼츠 안전 수칙? 새로 나온 건가? 쇼츠는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제공하는 짧은 영상 콘텐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업로드하는 만큼 다양한 영상들이 있으니 재미있는 시청 바랍니다. 쇼츠 영상은 최대 60초의 세로 영상을 뜻합니다. 60초 이내로 영상을 제작해도 가로 영상은 쇼츠 영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계속 언급했듯이 쇼츠 영상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60초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간혹 쇼츠 영상이 종료되고 뒤에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지 않고 노이즈와 함께 어떤 우물이 보인다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 이 영상을 보신다면 유튜브 어플을 강제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되는 쇼츠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의 활동 기록에 맞추어 추천됩니다. 만약 아예 관심도 없거나 난생 처음 보는 주제가 등장한다면 병원에 방문해 주십시오. 가정의학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쇼츠 영상에선 다양한 장르의 영상들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선호하지 않은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영상일 경우 채널 추천 안함을 눌러주십시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악플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든 이들이 불쾌함을 느끼게 합니다. 검은 화면에 빛이 나는 두 개의 무언가가 있는 영상은 빠르게 넘겨주십시오. 그 빛나는 무언가는 우리를 쳐다보는 두 개의 눈동자로 변할 것이며 그것이 눈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쇼츠 영상이 제작되고 있는 현재 저작권을 무시한 영상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업로더의 프로필이 아무런 사진이 없다거나 닉네임이 숫자로 466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추천 안함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쇼츠 영상은 자동으로 다음 영상이 재생되지만 간혹 다음 영상이 아닌 이전 영상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플 또는 웹사이트를 새로 고침한 후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는 재생해서는 안 되는 영상이 알고리즘에 포함된 경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혹 유튜브 어플을 실행시켰을 때 홈피드가 아닌 쇼츠 피드로 어플이 실행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행동 분석을 바탕으로 실행되는 것이니 크게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홈이나 쇼츠 피드에 하나의 영상 또는 썸네일만 존재할 경우 해당 화면을 캡처한 후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답변이 오기 전까지는 불편하시겠지만 유튜브 어플의 실행은 금지해 주십시오.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쇼츠 영상에는 광고가 재생되지 않습니다. 5초 후 스킵 버튼과 함께 노란색의 피부를 가진 웃고 있는 인형 같은 것이 화면에 보인다면 창 밖으로 핸드폰 액정을 향하게 한 후 약 3분 정도 기다려 주십시오. 조치를 취한 후 어딘가에서 파티를 즐기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면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을 빠르게 챙기고 목숨을 건 생존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같은 영상이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오류이니 유튜브 앱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다음 영상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은 삼가해 주십시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넷의 변화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모든 수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에 맞추어 업데이트되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칙이 바뀌고 업데이트된다 하더라도 이 수칙의 내용과 번호가 바뀌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 항목은 여러분의 안전과 수칙의 안전 확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수칙이 보인다면 안심하시고 계속 영상을 시청해 주십시오. 현재 알 수 없는 무언가와 눈이 마주친 후 그것이 빠르게 사라지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알고리즘에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본사에선 발견 즉시 해당 영상을 삭제 조치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영상을 발견하셨다면 절대로 그것과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그는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쇼츠 영상 중 무채색의 화면에 째깍째깍 거리는 소리의 영상이 최근 들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확인하는 즉시 삭제 조치하고 있으나 삭제 속도보다 업로드의 양과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릅니다. 해당 영상이 재생된다면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겨주십시오. 그들은 시계 소리를 잘 따라한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과거 모습이 재생된다면 핸드폰의 시계 말고 다른 시계를 확인해 주십시오. 핸드폰의 시간과 동일하다면 일시적인 오류일 테지만 시간이 다를 경우 60초의 타이머를 맞춰둔 후 알람이 울리기 전까지 머무르고 있는 공간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안전한 쇼츠 시청을 위한 몇 가지 수칙들입니다. 우리 수칙서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13번 수칙은 비워두었습니다. 어이 김씨 빨리 와. 아, 예, 죄송합니다. 아니 평소에 지각이라는 거 모르고 살던 양반이 오늘 하필 지각을 했대. 아, 그러게요. 어제 먹은 족발이 이상했나 아침부터 배가 엄청 아팠었어요. 반장님 많이 화나셨죠? 반장님 성격 알잖아. 일단 안전교육부터 듣자고. 업무 특성상 4인 1조로 작업을 실행하며 한 명은 밖에서 대기합니다.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빠른 조치 혹은 구조 요청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만 습하고 음침한 하수도를 좋아하는 그것들을 막아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은 30분마다 내부로 진입한 인원들에게 연락을 취해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그들에게 이상이 생겼을 시 본사에 연락하십시오. 그 뒤는 본사에서 온 직원들이 해결할 것입니다. 현장 업무 시작 전 작업복으로 갈아입어 주십시오. 또한 갈아입기 전 작업복의 상태를 신중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낡고 해진 옷이라면 바로 폐기 처분해 주십시오. 어둡고 습한 곳에서 낡고 해진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며칠 전 동 3구역 하수도를 정비하던 도중 하수도 안에서 반짝이는 두 눈을 목격했다는 목격담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자들의 바디캠을 확인해 보았지만 그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악취 혹은 밀폐된 공간에 의한 단순 환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하수구에는 온갖 벌레들이 많습니다. 작업 전 강력한 살충제를 도포 후 작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살충제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최소 수십 배는 더 강력하므로 반드시 30분 이상이 지난 후 작업을 시작해 주시고 반드시 30분이 지난 후 작업을 시작해 주시고 방독면은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하수도 청소 중 어떤 것이 나와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수도는 도시의 모든 이물질들이 빗물을 타고 모이는 곳입니다. 하수도 내부에 폐수가 모여있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그곳에서 사람 같은 형상이 나오려 한다면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숨을 참으십시오. 그것은 눈이 없기 때문에 소리만 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것입니다. 하수도 안에서 찰박거리는 발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뒤돌아 뛰어주십시오. 그의 얼굴을 보아서는 안되며 찰박거리는 발소리가 멈춘다면 여러분 또한 멈추셔도 좋습니다. 하수도법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하수관로는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인 1조는 청소와 겸하여 균열, 침식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마지막 확인 시
단 한 명만이 마지막 매너를 체크합니다. 하수도는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 구역에 코가 찢어지는 듯한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두 손으로 눈이랑 귀를 막고 최대한 벽에 기대 주십시오. 곧 있으면 악취는 더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악취 냄새가 어느 정도 사라진다면 그때 다시 작업을 시작해 주십시오. 청결하지 않는 작업 환경상 작은 상처도 악화되기 쉽습니다. 작업 중 다치거나 상처를 입은 인원이 발생 시 해당 인원은 작업에서 배제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작업을 마치고 난 후 몸에 알 수 없는 상흔이 발견된다면 즉각 보고하십시오. 이후 해당 하수도의 청소 작업은 7일간 중단됩니다. 하수도 내에 물이 모두 얼어 있다면 얼른 밖으로 나와 햇빛을 쬐어 주십시오. 하수도 안은 서늘하긴 하지만 물이 얼 정도는 아닙니다. 만약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손끝 한마디부터 얼어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수도 내부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어떤 문을 보았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절대 그 문을 열지 마십시오. 돌이키지 못할 것입니다. 현장으로 들어가는 3명의 직원들은 항상 서로의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근무 중 한 사람이라도 위치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위치가 파악되는 직원들만이라도 바로 현장을 철수하고 나와 주십시오.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하수도는 땅속의 거미줄과 같습니다. 다만 이는 당연하게도 어디까지나 비유일 뿐이니 만약 바닥이 갈수록 끈적거린다면 입으로 뻐꾸기의 울음소리를 내주십시오. 방등면의 한계가 명확하여 환각 증세가 보일 수 있습니다. 하수도 침투 인원 3인은 산소통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환각에도 팀원의 산소통에 손을 대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휴식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수칙 중 가장 중요한 수칙입니다. 하수구 벽에 난 낙서들이 보인다면 철저하게 무시해 주십시오. 닦으려 하거나 멈칫하는 행동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영악하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존재들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는 집안 붕괴의 위험이 크므로 모든 작업은 중지됩니다. 만약 폭우가 쏟아지는 날 작업을 지시받는다면 각 팀장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 후 맨홀 뚜껑이 열려있지 않는다면 열려고 하지 말고 침착하게 밖에 있는 인원에게 무전을 해주십시오. 밖에서 먼저 열린다면 나가도 좋지만 안쪽에서 억지로 열고 나간다면 여러분이 알던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 눈앞에 펼쳐져 있을 겁니다. 하수도 청소 이후 옷은 밀폐하여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채취는 그 안에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녹슨 파이프에서 검은 물이 나오는 곳이 있다면 절대로 다가가지 마시고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것을 만짐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본인만이 질 수 있습니다. 한 조당 인원은 4명입니다. 조 인원은 하수도 청소가 시작된 일에 정해진 뒤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수도 내부에는 3명만이 있습니다. 4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자진해서 일한다고 하긴 한 건데 아무렴 편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네. 영안실 특유의 냄새가 이런 거였구나. 이 냄새 때문에 그런가 괜히 더 막 을씨는스럽고 그러네. 잠깐만, 여기 어디에 넣어뒀는데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영안실 근무자 안전수칙서. 장례식장, 영안실 특유의 분위기와 세간에 떠도는 괴담 등으로 질에 겁부터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안실은 삶을 마친 사람들이 세상에 머무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고인에게 예의를 갖춰 행동해 주십시오. 시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라는 화학물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테트라폭신이라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테트라폭신이라고 적혀진 화약통을 발견했을 시 폐기실에 가서 즉시 버리십시오. 영안실에 있는 시신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방심은 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1번 수칙에서 말한 것처럼 영안실은 삶을 마친 사람들이 머무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모든 시신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눈을 뜬 시신을 목격했다면 그분의 눈을 감겨드리고 입구에 걸린 극락도 앞으로 가서 그분의 명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들은 그저 미련이 남았거나 억울한 것뿐입니다. 염습 특성상 혼자서 진행합니다. 일정상의 이유로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서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만 내부에 1명, 외부에 1명, 총 2인으로 진행하며 그 이외는 반드시 1명이서 진행합니다. 연습 중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나 자신 이외 인기척이 들린다면 절대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아주 드물지만 사망 판정을 받고 옮겨진 시신이 소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황하지 말고 영안실 내에 벨을 눌러주십시오. 간혹 영안실에서 어떤 낡은 재단을 발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재단을 발견했다면 푸른색 서랍에 있는 붉은 칼을 재단에 꽂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날은 일을 마치신 뒤 집에 들어가 절대 집 밖을 나서지 마십시오. 영안실 내부에서 무언가 두드리거나 혹은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면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천장에서 나는 소리라 판단될 경우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고개를 들지 마십시오. 매달 6일 오후 가장 늦게 들어오는 시신은 반드시 수술대 옆 가장 낮은 캐비넷에 보관 바랍니다. 추가적인 절차는 진행할 필요 없습니다. 사후 경직으로 인해 시신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캐비넷에서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가 나도 이는 사후 경직 때문이니 무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 중 전 근무자에게 시신이 눈을 떴다,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등의 소리를 들으면 고생했다고 들어가서 쉬라 하고 그냥 넘겨주십시오. 시신이 움직이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시신이 입은 옷이나 차고 있는 시계 등이 아무리 고가의 물건이라도 절대로 욕심내지 마십시오. 죽은 자의 물건은 되도록이면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느 시신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다면 그 시신이 있던 거치대를 찾으십시오. 있다면 무사하겠지만 없다면 그 즉시 어느 방법으로든 자신의 존재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시체가 웃고 있다면 잠시 얼굴을 천으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화가 난 표정은 사후경직으로 인한 현상으로 흔한 일이지만 웃는 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한쪽 구석에 매장터라는 방이 있습니다. 매장은 실내에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안실은 고인의 시신을 임시로 안치하는 곳일 뿐입니다. 발견 시 문을 열지 말아 주십시오. 그곳의 열기는 여러분들을 흔적도 없이 소멸시키기 충분합니다. 마차 소리, 휘파람 소리가 들려온다면 즉시 밖으로 나가십시오. 자신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도 그 자리에 산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최흉의 무례함입니다. 만약 아기의 시신 아래에 부모의 시신이 깔려있다면 절대 떨어뜨려 놓지 마십시오.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시신이 움직였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무시하지 마시고 그 시신을 확인하러 가십시오. 위험하지 않습니다. 매일 업무 보고서를 씁니다. 만약 업무 리스트에 이 세계의 언어가 아닌 언어로 쓰여 있다면 그것을 작성한 이의 존재는 사라져 있을 것이며 그 업무는 리스트를 본 여러분만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건물 입구에 누렁이라는 진돗개가 있습니다.
영안실에서 나올 시 그 개가 당신을 향해 짖는다면 즉시 바닥에 엎드려 청소부가 깨우기 전까지 일어나지 마십시오. 실내에선 정숙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소음도 놓치지 않을 만큼의 정숙을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 가자. 오늘 맛있는 거 나온대. 어이, 거기 너네 뛰지 말고. 뛰면 벌 좀 준다. 아, 쌤, 늦으면 줄 서야 된단 말이에요. 야, 너네 어차피 지금 가도 늦었어. 너네 급식실 안전수칙이나 한 번씩 쭉 읽고 가라. 여튼 뛰면 벌점이다. 아, 쌤, 진짜. 모든 메뉴는 1인 1회 배급되며 12시 40분 이후 추가 배급이 가능합니다. 40분 이전에 급식을 더 배급해주려는 직원이 있다면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그 음식을 받게 된다면 배고픈 이가 생길 것입니다. 급식실 입장 전 학생증으로 입장 체크를 할 때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라는 안내 음성이 나올 경우 3번 정도 다시 시도해 주시고 이 현상이 반복된다면 다음 학생에게 먼저 가라고 하십시오. 그 학생은 정상적으로 인식이 된다면 번거롭겠지만 10명에서 15명 정도 입장 후 다시 입장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저와 젓가락 외에 식기구가 있다면 그것을 오래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과 가장 친숙한 모양이자 두려워하는 모양일 겁니다. 급식실 내 정화장치는 영양사 이상의 권한만이 진입할 수 있으며 출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호기심을 가지고도 가까이 가지도 마십시오. 영양사분들은 급식을 남기는 걸 줄이자는 말은 해도 못 먹는 음식을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하거나 급식을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보는 등의 일은 하지 않습니다. 위 설명된 행동을 하는 영양사가 있다면 재빨리 초록색 옷을 입은 영양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깜빡 잠들었다는 이유로 급식실에 지각한 학생에게는 배식해주지 마십시오. 자리 동선이 엉킬 뿐더러 그 아이가 누구를 데리고 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매주 수요일은 잔반 없는 날입니다. 식판에 잔반이 없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실 바닥에 있는 질서 유지선을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앞사람과 거리를 벌리는 것은 양호하나 거리가 좁아지는 것은 그들과의 거리 역시 좁혀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급식을 먹던 도중 조리사의 부주의로 이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물질이 발견된 음식을 바꿔달라고 하십시오. 하지만 음식에서 빨간색으로 물든 머리카락이 나왔다면 전부 버려주시고 영양사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을 위하여 학생들의 조리실 출입은 엄격히 금합니다. 만약 조리실로 들어가는 학생을 발견했다면 학생부 선생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실과 조리실로 통하는 문은 출퇴근 시간 이외엔 항상 잠겨 있습니다. 만약 급식통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지만 다른 학생들이 그것을 배분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을 받지 않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십시오. 급식판을 엎어도 됩니다. 직원분들은 모두 이 상황이 교육되어 있기에 금방 알아차리실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 옆 친구를 빤히 본다면 밥을 먹으라고 챙겨주십시오. 그들의 아이들은 스스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보건실, 특수학급반으로 보내지는 식판은 못,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차사대 먹거리는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이어야 하므로 메뚜기 튀김, 미럼 쿠키 등 인증받은 공급업체로부터 받습니다. 믿고 따라주시면 됩니다. 잔반을 버릴 때 어떤 학생이 빨간 음식만을 골라버린다면 되도록이면 앉았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5분 정도 후에 다시 잔반을 버리러 가셔도 좋습니다.
정수기에서 간혹 물이 아닌 다른 액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영양사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급식실이 아닌 학교 건물에 배치되어 있는 정수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급식에 나오는 모든 음식들은 조리되어 나옵니다. 하지만 만약 특정 음식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꼭 그 음식을 받으십시오. 모두 여러분을 위한 선택입니다. 14번 수칙은 거짓입니다. 그 학생은 빨간색을 싫어하는 것뿐입니다. 굳이 개인의 행동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메로나 20의 확산세에 따라 때때로 교실 배식을 실시합니다. 급식차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옮겨주시면 되지만 사람이 급식차 전용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만 합니다. 급식 시간이 아닐 때 급식실에 출입하는 일은 자제해 주십시오. 그들은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급식실은 늘 학생들의 맛과 영양을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나폴 애군병원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올해로 25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대부분의 업무는 다른 애견병원과 동일하며 입원 및 응급 상황을 위해 한 달에 1-2회 정도 야간 당직을 합니다. 급여는 협의 가능하며 복지 및 기타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야간 당직 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수칙들이 존재하오니 지원 전 안전수칙서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에는 개들이 낮에 비해 많이 짖기 때문에 귀마개 등을 착용해 주십시오. 어두운 밤 개들이 많이 짖는 이유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야간 근무자는 교대 인수인계 시 동물들의 자세, 건강, 도구들의 위치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은 갖지 마십시오. 야간에 병원 구석 어두운 곳에서 네 발로 기어가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검은색 무언가를 보셨다면 그냥 무시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저 생전에 개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현재 입원 중인 강아지 중 콩이라는 이름의 강아지는 없습니다. 콩이라는 강아지를 발견했을 시 목줄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개들을 치료하기 전 클리퍼로 털 속을 꼼꼼히 확인해 주십시오. 특히 장목견들은 더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들의 털 속은 작은 무언가들이 살기 최적화된 곳입니다. 개는 그 무엇보다 충성스럽습니다. 그런 그들을 치료하는 여러분 또한 충성스러워야 할 것입니다. 근무자는 애견병원 내 강아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강아지 또한 주의하여야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강아지는 특히나 상태를 알 수 없으며 완전 격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치료 시에도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CCTV를 가능한 많이 확인해 주십시오. 간혹 고양이나 토끼 같은 개가 아닌 다른 동물이 CCTV에 포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동물들이 포착될 경우 그 동물들이 포착된 장소를 청소해 주십시오. 이곳은 애견병원이라는 사실을 항상 알아두십시오. 반려견이 아프다며 데려온 사람의 손톱이 붉고 그에게서 단내가 심하게 난다면 그를 최대한 빨리 내보내십시오. 아시다시피 초콜릿은 개에게 그 무엇보다 위험한 독입니다. 야간에는 동물들에게 사료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외상외과 치료를 받는 동물들의 주변에는 항상 사료를 넉넉하게 비치해 놓으십시오. 이는 굶주린 무언가가 피냄새에 이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개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광기에 찬 웃음소리를 내고 있는 이상한 개를 목격하신 경우 즉시 바닥에 엎드려 인기척을 최대한 숨기십시오. 그 개가 여러분이 주변에 있다는 걸 인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애견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멍한 표정으로 대답 없이 본인의 상처 부위만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꺼이 간단한 봉합수술만을 해주십시오. 과거의 기억에 이끌려왔을 뿐입니다. 개들이 간혹 자세를 잡고 하울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라거나 겁내지 마십시오. 입원하였지만 입원하지 않은 개들도 있습니다. 그중 멈멈미라는 개는 어느샌가 입원해 있으며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기에 항상 지켜봐 주십시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허상의 존재는 몸이 필요한 법입니다. 11번 항목은 거짓입니다. 그 강아지는 저희 애견병원에서 특별 입양한 강아지입니다. 그 강아지에게 관심을 마음껏 표현해 주십시오. 그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개들은 사람보다 연약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만약 그 사실을 무시한 채 개들을 괴롭혔다면 인간도 그것에게는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무 중 말을 조심하십시오. 듣고 있는 애견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뱉은 말들이 어떤 식으로 되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동이 트기 전 병원 내부를 간단하게 청소를 해야 합니다. 애견병원이기 때문에 수많은 종의 강아지 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마치 굵은 가시와 같이 뻣뻣하고 딱딱한 털을 가진 강아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쓸어 모은 털 중에 저런 털이 섞여 있다면 주위를 살피며 야간 당직실로 빠르게 이동해 주십시오. 병원을 걸어 다니는데 벽에 개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면 눈을 절대 마주치지 마십시오. 이 병원 터에 개를 믿었다는 사이비 종교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을 너무 불신하지 마십시오. 개들이 거울을 보고 불안해하거나 짖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거울에 비친 자신을 인지하지 못해 그럴 뿐입니다. 민서야, 새로운 동네로 이사 왔으니까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하고. 응, 아빠. 나 말 안 해줘도 인사 잘하고 다녀.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같이 가자고 하거나 그러면 싫다고 딱 씩씩하게 말해야 하는 것도 알지? 당연하지, 아빠. 걱정하지 마. 그래. 우리 민서 씩씩하게 알아서 잘하겠지. 학교 끝나고 학원 잘 다녀오고 조금 이따 저녁에 보자. 응, 아빠도 회사 잘 다녀와. 안녕하세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사 왔니? 네, 며칠 전에 이사 왔어요. 그렇구나. 좋은 동네로 이사 왔으니까 친구들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참 꼬마야, 잠깐 아저씨 얘기 좀 들어볼래?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말하는 거지. 얘기만 들으면 된단다. 우리 동네는 아주 예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단다. ICU 편의점 뒤편에 작은 단독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곳은 30년째 빈집이야.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에 그 집에 불이 켜져 있거나 누군가 마당에 나와서 화분 같은 걸 정리하는 모습을 봤다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이건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쉬쉬하고 있어. 어린 너희들에게는 자세히 말해줄 수 없지만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 그 후로 방치되었고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엔 절대로 그 앞을 지나가서는 안 된단다. 우리 동네로 오는 버스는 시내버스 2개, 마을버스 2개가 있어. 시내버스는 192번, 195번, 마을버스는 602-1, 602-2 이렇게 있어. 어느 버스든 4가 들어가는 버스는 우리 동네를 들리지도 지나치지도 않는단다. 조금은 귀찮겠지만 버스를 타기 전 버스 번호를 한 번씩 확인해줘야 해. 혹시나 번호를 확인 못하고 버스를 탔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최소한 3분 간격으로 주위 풍경을 계속해서 말해줘야 해. 이건 잊지 말고 꼭 기억하렴. 비너스캐슬 아파트 주변에는 작은 뒷동산을 둘러싼 펜스가 있단다.
펜스의 원래 목적처럼 지역을 구분하고 울타리 역할로 세워둔 거야. 하지만 그 펜스는 그 산에 사는 그것과 우리를 격리시키기 위해서 쳐놓은 거지. 그것에 대해 호기심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단다. 그들은 흔히 우리가 전설 속에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그것들과 비슷하고 우리와 절대로 융화되어 살 수 없는 존재들이란다. 밤 늦은 시간 창문 밖에서 부모님 혹은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아는 척을 하거나 대꾸를 하면 안 된단다. 그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따라낼 수 있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마다 다른 목소리로 들린단다. 그들의 말에 대꾸한 사람들은 현재 모두 실종 신고된 상태이며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수색을 진행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 마치 그 자리에서 다른 차원으로 이동된 것처럼 말이야. 어디까지나 전설, 괴담으로만 여겨졌던 건데 최근 일주일 동안 4번 머리가 깨져 죽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고 그 후로 이상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 주위에서 아무런 바람도 불지 않고 잔잔한데 유독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누군가 잡아당기는 느낌이 든다면 주위에 최대한 밝은 곳으로 가서 머리를 흔들어줘. 예전 우리나라에는 머리를 깨부시고 다니는 두억신이라는 요괴가 있었다고 해. 위에서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건데 놀이터에서 그네가 간혹 흔들릴 때가 있어. 아무도 없는 그네가 말이지. 사람이 탔던 거라면 몇 번 움직이다가 멈추겠지? 근데 계속해서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세기가 점점 세진다거나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옆에 그네를 탄다거나 놀이터에서 노는 건 상관없는데 절대로 그 그네를 멈춰서 타는 건 안 돼. 절대로. 이런 얘기 아는지 모르겠는데 떠도는 괴담 중에 귀신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반대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어느 커플이 고깃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고기에 상추를 싸먹고 있었고 그걸 본 커플은 도망쳐 나왔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손등으로 박수를 쳤다는 괴담이야. 근데 우리 동네에 있는 세모 고깃집을 지나가면서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고기에 상추를 싸먹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더 놀라운 건 우리 동네에 세모 고깃집은 있지 않다는 거지.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 얘기는 꼭 너만 알고 있고 부모님한테는 절대 비밀이야. 알겠지? 그럼 잘 가렴 꼬마야. 속보입니다. 최근 동네를 돌아다니며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아빠, 여기 동네 친구들 발레 학원 다니는데 나도 다니면 안 돼? 발레? 우리 민서 발레가 뭔지 알고 다니고 싶다고 하는 거야? 아빠, 나 지금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장난이야 장난. 그래서 어디 다닌다는데? 우리 집에서 얼마 안 걸린다던데. 아! 아빠 탁구장 건물 알지? 그 건물에 있대. 아, 거기 큰 길에 있는 거?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번 갔다 와볼까? 안녕하십니까. 사랑 발레학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발레학원은 2대 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대 원장 선생님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안전수칙서가 있습니다. 모든 학원생의 안전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반드시 등원 전 학생들에게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등록하신 원생일 경우 2달간 수업 전 스트레칭을 중심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강사분이 무표정으로 너무 세게 잡아당기셔도 참으십시오. 그저 유연성을 기르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 발레 학원에는 전면 거울이 있습니다. 이 거울은 학원 오픈 전과 마감 후 닫고 있습니다. 만약 전면 거울에 눈에 보일 정도로 손자국이 많이 찍혀 있으면 선생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원에 개인용 발레 슈즈를 가져오지 마십시오. 저희 학원에는 전용 발레화가 있고 이런 행위는 그것들에게는 외부의 침입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실습에 쓰이는 음악 중에는 오르골로 된 음악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오르골 음악이 나오는 도중 학생들의 피부가 일반적인 피부의 질감이 아닌 나무로 된 듯한 느낌이 들거나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고 딱딱한 느낌이 든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의 옆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꾀병을 부리셔도 좋습니다. 학원의 모든 직원들은 이 상황에 대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내 학생 중 발레리노는 없습니다. 여학생만 받고 있으며 있지도 않은 학생을 좋아한다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를 떠나 존재하지 않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학원은 금요일마다 호두깎이 인형, 백주의 호수와 같은 명곡과 함께 연습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강사가 곡을 틀기 전 이 곡은 피의 일요일이라는 곡입니다 라고 설명한다면 즉시 한 팔을 들고 인민을 위하여라고 외치십시오.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또한 표적이 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발레 공연회가 개최됩니다. 다른 공연과 똑같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그러나 Some Devils is Coming이라는 노래를 틀지 않습니다. 그 노래는 후에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소개된다면 공연 전에 반드시 귀마개를 받아가십시오. 이곳에서 마리오네트라는 단어는 금기어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만약 그 단어를 입에 담으셨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해 주십시오. 즉시 학원 밖으로 나가 주십시오. 건너편의 산 위로 올라가 주십시오. 그 산 위의 무덤에 흙을 뿌리십시오. 발레 참고 영상 중 더 너트크래커라는 제목을 본다면 즉시 영상을 중지하시길 바랍니다. 호두까기 인형 영상은 더 너트크래커입니다. 저희 학원은 수강생들의 창의성과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기 위해서 원래 곡을 어레인지하여 연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레인지를 했지만 공포스러운 느낌의 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듣기에는 평범해 보이나 왜인지 모르게 공포스럽다면 주의를 살펴봐 주십시오. 저희 학원엔 전신 거울이 없습니다. 전신 거울에 손바닥이 찍혀 있다는 제보를 받아 거울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매일 닦습니다. 만약 전신 거울에 대한 안전 수칙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 수칙을 지운 뒤 절대 발레 학원에 거울을 가져오지 말 것을 적어주십시오. 음악 또는 동작에 심취하였더라도 눈을 감고 춤을 추는 행위는 절대로 금지합니다. 부상의 위험뿐만 아니라는 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해당 행위 발각 시 즉시 퇴학 조치됩니다. 발레의 기술 명칭은 대부분 불어로 되어 있습니다. 수업 도중 기술명이 이상하게 들린다면 선생님에게 말한 후 집으로 귀가하십시오. 불어의 발음과 그것의 발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발레 연습을 하다 보면 발에 무리가 많이 가서 물집이 잡히거나 굳은 살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광스러운 상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상처가 생긴다면 그날은 휴식을 취해 주십시오. 상처는 그들에게 있어서 표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발이 흉하게 일그러져 있는 원생이나 강사분을 보셔도 놀라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발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홀로 연습 중 관절 꺾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온다면 즉시 몸을 숨기십시오. 발레에는 고난이도의 동작이 많지만 부드러움을 추구하기에 그런 소리가 날 만큼 격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수업은 1시간 이상 연속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는 모두의 컨디션 조절을 위함이지만 그들을 구분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강사가 탄다바라는 동작을 알려준다면 그 내용을 철저히 무시하십시오. 탄다바는 발레는커녕 한낱 인간이 다룰 수 있는 동작이 아니며 모든 것을 불태우고 파괴할 것입니다. 발레의 시작은 본래 귀족 사회에서 추던 춤으로 상류층만을 위한 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너무 무례한 태도로 발레를 시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예의 있는 모습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학원에는 회중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중시계는 더 이상 작동이 되지 않아 장식용으로 놔두고 있으며 혹여나 그 시계가 움직인다면 절대로 초침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강사가 벽에 부딪히는 동작을 시킨다면 무시하십시오. 그 행동은 어느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학원에서는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십시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휴게실이나 각종 먹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컨디션이 안 좋거나 온몸에서 강한 통증이 온다면 즉시 발레 학원을 나가 근처의 공원 평상에서 15분 이상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에게 벗어나기 위한 절차입니다. 꼭 따라주십시오. 민서 발레 학원도 보낼 겸 나도 탁구나 좀 쳐볼까? 혼자 치는 것보다는 민서 엄마랑 같이 하는 게 좀 더 재밌겠지? 아직 퇴근 안 했나? 아닌데 이 시간이면 집에 있을 시간인데. 일단 들러서 어떤지나 보고 좀 가야겠다. 탁구장 이용 시간은 30분에 5,000원, 1시간에 10,000원입니다. 다만 23시 이후 이용료는 별도 문의 부탁드리오며 회원가입 시 회원카드 발급과 함께 할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원카드에 여러분의 신상 정보가 쓰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도록 최대한 눈에 안 띄는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보관이 어렵다면 탁구장 카운터에 보관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탁구대의 4번 자리는 의도적으로 비워두었습니다. 만약 4번 자리를 보셔도 절대 그 자리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만약 터져있는 탁구공이 발견된다면 탁구장 구석에서 1분간 있다 바로 집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아쉽지만 그날은 다시 탁구장을 방문해서는 안됩니다. 공을 너무 멀리 치지는 마십시오. 자이든 자이가 아니든 섬뜩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며 그 경험이 그저 섬뜩했던 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공을 일일이 줍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우셔야 한다면 탁구 테이블 밑을 되도록이면 쳐다보지 마십시오. 탁구공이 튀는 소리가 일정하게 들린다면 즉시 왼쪽 귀를 막아주시고 탁구채를 3번 휘둘러 주십시오. 장난으로라도 탁구채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탁구채에 맞은 사람의 머리가 조금씩 작아지고 플라스틱과 비슷한 느낌으로 변해간다면 최대한 빨리 비치되어 있는 로션을 그 사람의 얼굴에 발라주십시오. 경기 진행 중 탁구공이 탁구대에 튕기지 않고 푹푹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직원에게 말해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십시오. 탁구공이 유난히 무겁다면 조용히 제자리에 놓은 뒤 직원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 공이 깨져 있다면 안을 보려 하지 마십시오. 9번 수칙은 거짓입니다. 안을 보셔도 상관이 없고 무게는 단지 제작 과정의 착오일 뿐입니다. 13번 탁구대 아래가 유난히 어둡고 그곳에서 빛나는 두 무언가가 있다면 즉시 눈을 바닥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에게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면 안됩니다. 만약 금요일에 탁구장 문이 이유 없이 잠겨있거나 무언가에 의하여 막혀있을 경우 다음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당일날 이용하지 못하고 무언가에 막혀있는지는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탁구공이 찌그러지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찌그러진 탁구공을 본다면 카운터에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혹여 찌그러진 탁구공을 챙겨간다면 뭔가 중요한 것이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탁구 강습을 위한 탁구 강사들이 있습니다. 안내서 뒷면의 강사표를 보시면 여러 실력 있는 강사들의 간단한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새몸이라는 탁구 강사가 목록에 있다면 강사표를 다시 발급받아 주십시오. 그 강사를 포함하여 그 외의 모든 강사들에게도 수강 신청하지 마십시오. 탁구장에서 뛰어다니지 마십시오. 그들은 감시자입니다. 만약 탁구공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검은 점이 있다면 그것을 쓰지 마십시오.
그는 자신의 무언가가 사라졌다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가져갈 것입니다. 입구 왼쪽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커피와 간식은 무료 제공입니다. 다만 많이 먹지는 마십시오. 그 음식들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탁구장이 잠시 정전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놀라지 말고 불이 켜지기 전까지 눈을 감고 모든 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불이 켜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탁구를 치는 소리가 들릴 텐데 동요하지 마십시오. 탁구를 치는 동안 간간히 탁구채를 세게 휘둘러 주십시오. 벌레를 쫓아낼 때 손이나 다른 물건을 세게 흔드는 것과 같이 그들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탁구공은 시속 200km에도 도달할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어느 순간 공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간혹 벽에서 웃는 얼굴의 표시가 보인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잘못 본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해치려 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다친다면 집에 가서 즉시 따뜻한 물로 목욕해 주십시오. 찌그러진 탁구공은 끓는 물에 넣으면 머지않아 돌아옵니다. 이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탁구장 내에서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여러분이 챙긴 공은 모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모든 공을요.